그러면은 이 모유에서 나온 유산균이 어떻게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느냐? 네. 우리를 좀 살찌게 하는 음식들. 사실은 뭐 아주 기름진 음식을 먹어야만 살이 찐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 한국인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예요? 김 모락모락 나는 하얀 네, 쌀밥. 흰쌀밥. 너무 맛있잖아요. 게다가 밥만 먹어요. 라면도 먹어야 되죠. 빵도 먹어야 되죠. 떡도 먹어야 되죠. 사실 이런 음식들이 다들 좋아하는 음식이거든요. 근데 이런 탄수화물들이 섭취가 돼서 우리 몸에 딱 들어오면은 얘네들이 바로 흡수가 되는 게 아니라 소화효소에 의해서 분자 크기가 제일 작은 이제 단당류로 분해가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단당류가 되면은 분자 크기가 작으니까 어때요? 소화 속도도 굉장히 빠르고 흡수 속도도 굉장히 빨라지면서 차곡차곡 내 살로 이제 저장이 되는 거죠. 아니 그러면 어떻게 하죠? 한국인은 정말 밥심으로 살잖아요. 근데 이 밥을 안 먹고는 살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바로 그래서 우리 네. 의뢰인 같은 분들께 BNR17이 필요한 건데요. 이 BNR17은 우리가 소화된 탄수화물이 단당류를 싹 끌어모아서 네. 다당류의 형태로 바꿔줄 수가 있거든요. 생소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실험으로 한번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자, 여기 놓인 하얀색 물체를 탄수화물이라고 가정을 하고요. 이걸 섭취하면 소화효소에 의해서 네. 크기가 작은 단당류로 쫙 분해가 됐죠? 네. 이 단당류들이 이제 소장을 통과하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소장을 다 통과해버리네요. 이렇게 우리 네. 몸으로 쏙쏙 다 흡수가 돼버리는 거예요. 아, 탄수화물이 다 흡수가 되어버렸습니다. 살이 찔 수밖에 없죠. 네. 이렇게 똑같이 작게 분해된 단당류에 BNR17을 한번 투여하면 어떻게 될까요? BNR17이 투여되자 이렇게 촥 모여들잖아요. 네. 이 BNR17이 이렇게 작은 단당류들을 다 끌어모아서 큰 다당류로 전환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변한 다음에 우리 몸에 소화를 한번 시켜보는 걸 보여드릴게요. 걸렸어요. 이렇게 소장벽을 통과하지 못하고 네. 몸 밖으로 그대로 자연스럽게 이제 배출이 돼버리는 거예요. 너무 신기한데요? 너무 신기하네, 진짜. 네, 지금 실험으로 보신 것처럼 이 BNR17은 탄수화물, 즉 당을 우리 몸에서 그대로 배출시켜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일명 당 필터 유산균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실제로 한 연구에서 쥐에게 BNR17을 섭취시키고 이 대변 검사를 진행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대조군에 비해서 대변으로 배출된 다당류 함량이 무려 5배 높았다고 하고요. 네. 또 다른 연구에서 고당류 식단을 섭취한 쥐에게 이 BNR17을 투여한 결과 장에서 흡수되는 당의 양이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탄수화물이 지방이나 아니면 독소로 쌓이지 않고 몸 밖으로 안전하게 배출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야, 이렇게 탄수화물이 우리 몸에 흡수가 안 되고 그냥 배출이 된다면 정말 우리가 살이 찔 틈이 없겠어요. 생각만 해도 너무 행복하시죠? 네. 네. 게다가 아까 전에 우리 의뢰인 요요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다고 했잖아요. 의뢰인처럼 꾸준히 노력을 해도 금세 요요가 또 온다? 그럼 이거는 장내 미생물의 비만 기억이 문제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한마디로 내가 살이 쪘던 거를 장 속의 미생물이 계속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대체 이런 걸 왜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정말 희한하죠.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장은 아까 전에 100조 개의 미생물 균총이 군집한 곳이라서 뭐 일명 제2의 뇌라고도 불려요. 실제로 장과 뇌는 연결이 돼 있다. 뭐 장내축이라고도 하죠. 한마디로 이 뇌에 뇌세포가 있다면은 장에는 이 미생물 균총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미생물 균총에게 한번 비만 기억이 딱 각인이 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리 내가 열심히 살을 빼려고 노력을 해도 다시 돌아가려는 항상성에 의해서 다시 비만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